오늘 아주 뭐 국뽕 차넘치는 하루가 되고 있는데, 예, 그 공식 환영 행사부터 뭐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정말 역대급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중국 방문 공식 환영 영상부터 여러분들에게 국뽕을 마음껏 지금 한껏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내외가 함께 모이는 자리였고요. 시진핑 주석과 아내 펑리위안 여사가 지금 들어오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를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양국 정상 내외는 지금 인사를 나누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복장은 남색 정장에 둘 다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입었고 펑리위안 여사는 푸른색 복장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네, 두 정상 내외가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해서 정상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이 공식 환영식을 위해서 두 정상이 인민대회당에 입장한 모습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애국가가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이 인민대회당을 한 바퀴 쭉 돌기도 했는데요. 예포를 21발 쏘는 그런 행사도 열렸습니다. 예, 이 예포 21발의 의미는 국가 원수 등에 대한 최고 예우를 표하는 경례를 뜻합니다. 두 정상이 의장대에 국가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나서 의장대의 사열을 이제 하러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에 앞서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두 정상 함께 이동을 하면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있습니다. 예, 사열에 앞서 국기에 예를 표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다시 단상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영접을 받은 뒤 의장대 사열까지 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후에 애국가에 앞서서 중국 국가까지 연주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아래쪽에는 태극기와 오성홍기를 들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단상 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혜경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의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공식 환영식을 지금 진행하는 모습, 두 정상의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대통령 내외의 공식 환영 행사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야, 중국하면 인구죠. 네, 전 세계에서 이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땅덩어리도 크긴 하지만은 중국입니다. 근데 의장대의 이 사이즈가 달라요. 예, 저는 무슨 뭐 이런 국가 환영 행사를 보면서 저거 뭐 의장대가 거의 뭐 사단 병력급으로 예, 저렇게 머릿수로 인해 전술로 승부를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예, 진짜 의장대 사이즈가 뭐 한 몇백 명 수준이죠. 지금 뭐 몇천까지는 아닌가.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돼 보여. 예. 아니 의장대 규모가 저렇게 크게 사열을 하는 저런 사이즈로 의장대 사열을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제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처음 봤어요. 야, 역시 중국 하면은 그냥 인해 전술이구나. 그냥 머릿수로 밀어붙이는구나. 머릿수로 뭐 밀어붙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일단 사이즈가 크면은 뭔가 환영하는 것 같잖아. 우리 느낌이 막 환대를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뭐 의장대 규모를 보고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이제 중국에서 저런 이제 환영 행사를 사회주의 국가들이 크게 해요.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죠. 그래서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사회주의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 뭐 국빈이 방문한다 그러면은 뭐 환영 행사 사이즈가 이 자본주의 국가들하고는 뭐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뭐 그 정상회담 때 보면은 북한에 뭐 카프레이드 하잖아요. 그럼 뭐 연도에 수백만 명의 막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평양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고 막 난리잖아. 근데 저렇게 의장대가 제가 때로 몰려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야, 뭐 군인 수가 많아서 그런지 중국군이 한 200만 명 된다고 그러죠.
복만삼님, 의장대 수준이 거의 국회에 쳐들어온 씹성열 계엄군 수준이네요. 저 정도면 베네수엘라 군대 수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아니겠죠. 예. 근데 하여튼 뭐 엄청난 규모의 의장대가 사열을 하고 뭐 대단히 멋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요약된 것만 보내드렸는데 그 KTV 이재명 TV에 가면은 뭐 전체 풀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은 진짜 칼각으로 착 대열을 맞춰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저 정도 환영 행사를 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저 정도 환영 행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제 같은 뭐 형제국들, 사회주의 동맹국들끼리는 뭐 아주 그 거창한 이런 환영 행사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어쨌건 뭐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국가 수반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저 정도 규모의 저 정도 사이즈로 환영 행사를 준비한 거는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이 정도는 못했을 것 같은데 뭐 내년 4월에 한번 올해 4월에 한번 지켜봐야죠. 올해 4월에 과연 트럼프는 시진핑이 어떻게 접대를 하는지. 근데 지금 이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접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준 동맹국 수준?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응? 거기 막 그 화동들이 나가고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이거 꼬든드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보통 하는 건데, 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도 이제 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뭐 좌파다 빨갱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헷갈렸나? 예, 사회주의 지도자로 헷갈렸나요? 그리고 뭐 사회주의 동맹국 수준의 뭐 저런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진짜 국뽕 차 넘치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뭐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었지만은 우리 몸값이 이제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위상이 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특히 뭐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이제 뭐 세계 10위권 안에 강대국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K컬처의 힘이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지난해 뭐 캐대언, 블랙핑크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 지난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이 이제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이제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재명이 대한민국이라는 적토마에 올라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외교 무대에서 보여줬던 현란한 어떤 외교술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는 더 높인 측면이 있지 않나 보여요. 특히 이제 그 에이펙 때 시진핑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진핑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면서 푸르니르님 우리도 천지화 들고 행사한 사람 있죠. 엉뚱한 데 가갖고 꽃 들고 있는 사람 있죠. 저런 데 가서 꽃을 들어야 되는데 뭐 신천지에 가가지고 꽃을 든 사람도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에이펙 때 그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뭐 요 정도 국가 수반 정도 되면은 사실 어느 나라나 기가 죽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니까 지금 아무래도 뭐 트럼프건 시진핑이건 다른 나라 정상들 입장에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시진핑이나 뭐 트럼프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뭐 우리가 두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 잠수함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꺼내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미 이제 미국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핵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한번 했고 거부 입장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참모진들하고도 뭐 상의도 없이 모두 발언해서 핵잠수함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이제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본인이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배심, 배짱 이런 것에 어떤 매료된 부분도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지금 뭐 트럼프만 보면 다들 쩔쩔매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뭐 쩔쩔매기는커녕 정말 트럼프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요청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매력 이런 것에 트럼프가 순간 이제 빨려 들어간 거지 그냥. 예, 잼며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잼며들어 버린 거죠. 예, 잼며들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핵잠수함을 줘버리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도 그렇죠. 예, 그 유명한 통신보안 유머. 예, 그 뭐 시진핑한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농담을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을 디스하는 그런 농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농담을 이제 대담하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진핑 주석에게 하고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뭐 그냥 말 그대로 시황제라고 그러잖아. 예, 시진핑 주석 앞에서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쩔쩔매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거 통신 보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도어 그 유머로 맞받아쳤죠. 예, 시진핑이. 그러면서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만치가 않구나.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는 그런 정도 국가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이재명을 더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구나.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뭐 제가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을 알 수는 없지만 좀 하게 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재명 대통령부터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상 국빈 초청을 했고 진짜 한국하고 한번 잘 지내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번 잘 지내야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이번 이제 환영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건 진짜 여러분들 국뽕이 그냥 불타 올라야 돼요 오늘. 국뽕에다가 불을 붙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중국에 가가지고 아니 지금 이제 굳이 뭐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사실 중국 눈치 보면서 수백 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이제 어찌 보면은 똘마니 신세로 살아온 게 뭐 지금은 뭐 미국의 눈치 보면서 살고 있지만은 중국 눈치 보면서 살아온 게 뭐 수백 년이 되잖아요. 뭐 조선 시대만 해도 그냥 알아서 기고 이랬는데 아무튼 우리 한민족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중국에 가서 저런 대접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 기억이 있는가, 기록이 있는가, 기억도 없고 기록도 없고 중국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가 우리 역사에. 진짜 역사적으로 저는 의미 있는 오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뭐 국뽕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 뭐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박근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저런 대접 받았습니까? 이제 영접 행사부터 공항 영접 행사부터 이제 느낌이 오긴 왔죠. 그 장관급이 나오는 이전하고 이제 박근혜가 갔을 때는 차관급, 문재인이 갔을 때는 차관보급. 뭐 거의 그 하위 동맹을 대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대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중국이 시진핑이 만만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지 않았나. 그만큼 우리 힘이 세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외교 무대에 나가실 때마다 우리가 힘을 더 길러야 되겠다. 그 힘이 아직은 뭐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종종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힘을 더 길러야 되겠지만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그걸 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운도 좋은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님 중국 가는 날 사고를 친 거잖아. 뭐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국으로 떠난 날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쾌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려되는 상황인 거고. 복만삼님, 집청래는 꽃을 든 남자 아닌가요? 영심이 노래방에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70대 노인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이런 댓글들을 막 썼다가 실형이 나와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이재명 시대입니다, 여러분. 채팅에 건전 채팅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이제 댓글 한번 잘못 쓰면 구속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농담이에요. 복만삼님. 확인되지 않은 거 막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이 트럼프가 본의 아니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도와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이 미쳐 날뛰니까 트럼프가 미쳐 날뛰니까 한국에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접대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베네수엘라가 적골이 나니까 한국을 어떻게건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뭐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뭐 결정을 해야 된다,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오히려 뭐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 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우리가 중국에서 뭔가 더 우리의 몸값을 높이는 데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정상회담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진핑 주석님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한 저를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중국 인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공동 발전도 함께 기원합니다. 2달 전 경주에서 만나고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한 지가 이제 겨우 2달인데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갑습니다. 경주에서의 정상회담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석님과 중국 국민 여러분의 이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원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주석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습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주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응당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겠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하고 호혜 상승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앞을 발전하는 것을 추동해야 합니다. 절실하게 양국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지역, 심지어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뭐 말씀을 좀 드리면 한중 관계에 이제 새로운 국면을 열자라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제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진전시키자 뭐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죠. 민생을 강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뭐 국민들의 민생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시진핑 주석은 이제 복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이제 동반자 관계가 이제 양국 국민 혹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뭔가 더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을 시켜 나가자. 물론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뭐 중요한 논의들도 있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경제적 협력을 더욱 견고히 이뤄가자. 그래서 뭐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우리도 이제 피해가 있었고 뭐 중국도 여러 가지로 뭐 자기들도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중 이제 경제 협력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을 해서 결국 뭐 외교 관계의 본질은 서로 좀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싸움질하지 말고 서로 약탈하지 말고 수탈하지 말고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켜서 모두가 상생, 공리,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 질서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외교의 가장 큰 목표인데, 지금까지 뭐 세계 질서가 그러지는 못했죠. 어제 있었던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를 놓고 봐도 그런 거예요.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를 체포한 이유에 대해서 뭐 미국이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뭐 본질은 하나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많다. 그게 본질인 거죠. 과거에 뭐 이라크 전쟁도 그랬어요. 뭐 이라크 뭐 후세인이 독재를 한다, 뭐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다, 뭐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긴 했지만 결국 뭐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라크에 석유가 많다. 뭐 그런 거죠. 오늘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 기고만장했어요. 그 베네수엘라에 이제 그 밀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오히려 미국 쪽에서 공개를 했죠. 그 마두로의 동선을 내부 협조자가 미국 측에 이제 제공을 한 걸로 CIA 요원들이 뭐 몇 달 전부터 들어가서 준비 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두로의 동선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선을 미국 쪽에서 어떻게 확보를 했나, 뭐 했더니 미국 쪽에서 이제 공식 발표한 건 내부에 이제 조력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어느 나라나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정치판에서는 밀정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밀정이 지금 그 부통령이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추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밀정 마두로를 미국에 이제 그 뭡니까 뭐 미국의 정보를 제공한 마두로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지금 부통령 아니냐, 뭐 그런 썰이 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했을 때 이게 과연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점유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대통령 한 명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쉽게 이제 베네수엘라가 물러서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결국 정치 쇼 아니냐. 트럼프가 삼선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목적으로 마두로를 체포한 것이지 실제 이제 베네수엘라를 먹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트럼프가 어제 니네 저항하면은 폭격할 거야 이거 한마디 하니까 오늘 부통령이 협조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속 대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 밀정이 이게 부통령이 밀정. 예? 아니 그 밀정이 아니고서야 뭐 그저께 어제만 하더라도 뭐 우리는 식민지가 아니다 뭐 큰 소리를 치더니 아니 갑자기 오늘 트럼프에게 이제 협조를 하겠다 이러면서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이런 짓을 하는데 아무튼 뭐 이게 뭐 밀정한테 넘어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진짜 협조를 하겠다라는 건지 뭐 일단 지금 또 두들겨 맞을까봐 우려가 되니까 잠시 꼬리를 내리는 건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뭐 밀정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예, 이게 뭐 공영하겠다 뭐 이런 게 국제 질서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나라를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뭐 지배하고 먹고 때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국제 질서입니다. 이런 국제 질서가 이제 교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세계 모든 대륙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시아, 유럽, 남미까지 세계 거의 모든 지역, 뭐 아프리카는 뭐 계속 전쟁 중인 거고 세계 모든 대륙에서 전쟁 중인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그 전 세계가 언제든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런 복잡한 세계 정세가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데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반도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덴마크 얘기하려다가 제가 그린란드를 이제 트럼프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 이제 그린란드도 먹겠대요. 요즘 뭐 북극 항로 문제 때문에 특히 또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그린란드가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도 뭐 군사기지가 있긴 한데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갖다 놓고 러시아를 압박하겠다 뭐 이런 좀 구상이 있는 모양이에요. 게다가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 항로가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북극 항로를 미국이 이제 먹는 데서 그린란드의 이제 지정학적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먹겠다 이러는 거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덴마크는 뭐 거기서 마약 팝니까? 예? 덴마크가 거기 뭐 독재 국가예요? 예? 그 유럽의 이제 복지 국가 중에 하나잖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먹을 거야. 내 거야 그냥 내놔. 안 내놓으면 니네도 잡아간다. 덴마크는 그 입헌군 주제 아닙니까? 덴마크 국왕이 있죠. 그 왕을 잡아가나? 야 그럼 좋겠다. 야 덴마크는 민주화 되겠네. 그 마음에 안 들면 막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야만적인 세계 질서가 아주 뭐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세계의 어떤 화약고 같은 이런 또 지정학적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이 세계의 안정과도 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한반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국들 간의 협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미국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남북 그죠? 한국과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과 조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이거는 뭐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우리도 어쨌건 뭐 통일부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을 쓰니까 저도 이제는 뭐 호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남북한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과 한국,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여튼 뭐 조선과 한국, 한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여기가 이제 서로 뭐 협력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적대적 관계를 뭐 지속해서는 안 된다. 서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어떤 뭐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민의힘 애들하고 정신 나간 이집들 몇 명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제 지금 조선과의 관계가 이게 좀 이상하네 표현이.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몰라. 저는 통일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과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조선이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조 관계, 조한 관계 이상하다 씨발. 하여튼 뭐 조한 관계의 발전도 정상화도 지금 우리 시급한 상황인데 중국의 역할 또 우리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외교 문제만큼은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실용 외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원칙. 그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자주 외교에 근접한 거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게 미국에도 치우치지 않고 뭐 중국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외교를 해나가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저렇게 날뛰면 날뛸수록 우리가 중국하고 오히려 협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계속 저렇게 서로 갈등하는 양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균형자의 역할, 이런 그 니고시에이터의 역할, 이런 것을 더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데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MOU도 많이 체결을 했어요. MOU. 이제 한한령이라고 얘기하는데 한한령이 이제 뭐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뭐 한 다음 달이면은 중국 가서, 다음 달 이제 춘절인데 춘절 때 중국에 가가지고 공연들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무려 10여 건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 요 소식도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중 양국은 양해각서를 10여 건 맺으면서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려 병란도를 언급하면서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도 교역을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연 기자입니다. 한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진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切实增进两国人民福祉，为地区乃至世界和平发展正向赋能。好，我就先说这些。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열려온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경제 통상 협력 의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과 기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 콘텐츠 산업 협력을 양대축으로 제시하며 고려시대 국제무역 항이었던 병란도를 언급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병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우리나라 4대 기업 총수를 비롯해 한중 기업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고
양국 기업 간 9건의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여기 뭐 오늘 정상회담 과정에서 14건의 MOU가 체결이 됐고 주로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이죠. 아까 뭐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도 민생을 강조하고 시진핑 주석도 복지를 강조를 했는데 결국 이제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은 서로 이제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를 해서 둘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자. 중국도 지금 뭐 경제 발전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국가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게 국가의 목표인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제 정상회담이 한중 간 경제 협력에 좀 집중돼 있다라는 걸 뭐 이 MOU 체결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기업인들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도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서 뭐 40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죠. 뭐 대단히 성황리에 또 우리나라 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총수들도 자리를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 이제 경제 협력이 다시 정상화돼서 더 이제 비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적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오늘 이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아까 오프닝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외국 자본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 오늘. 그래갖고 증시가 올라갔는데 이게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증시에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요. 지금 연초부터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 이제 더 본격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증권가의 증권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 이제 다방면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뭐 증시에도 더 긍정적인 이런 작용을 하지 않겠나. 점점 이제 뭐 여기저기 시끄럽잖아요. 전쟁 터지고 시끄럽고 한데 외국 자본도 갈 데가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한반도 동아시아 정세가 안정이 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이제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도 올해 첫 테이프를 한중 정상회담으로 정말 잘 끊어준 거고 중국과의 지금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대폭 감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일본이 뭐 지금 뭐 곡소리 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놀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뭐 대통령님이 그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중국 젊은이들은 이제 한류를 즐기고 한국 컨텐츠를 즐기고 우리 MZ 세대들은 상하이에 요즘에 놀러 가는 게 이제 또 붐이라고 그러대요. 한참 뭐 일본 쪽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놀러 가더니 일본 쪽은 이제 볼 만큼 다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중국의 상하이로 많이들 놀러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하이가 뭐 진짜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뭐 미국의 뉴욕 못지 않습니다. 가면 진짜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특히 관광 부분에서 이 한한령이 좀 해제가 되면은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도 많이 못 왔는데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저도 일단 살 길이 열리죠. 이 가평 쪽도 그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가지고 가평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이게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 이게 코로나 때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여기가 사실은 가평역에 가보면은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평 인구가 많지 않아가지고 가평에 한국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더 많은 거지. 그래갖고 이게 중국인가 한국인가 이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중국 관광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평도 지금 펜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대단히 힘들었죠. 몇 년째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 뭐 이게 가평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발의 피고 어딥니까 뭐 이제 서울의 뭐 명동이나 서울이 이제 완전히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 잘해야 돼요. 여기다가 오세훈이 찍어놓으면은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 뭐 반중 혐오 발언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찍으면 안 되고 여기다 이제 정원호 구청장을 서울시장으로 딱 찍어 놓으면은 지금 진짜 서울 전체를 성수동으로 만드는 거지. 전 세계가 와가지고 구경하게 대박 터지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 정상회담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소식들이 있는데 이것도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베이징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정상회담 후에 지금 국빈 만찬이 진행되고 있죠? 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죽궁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8년여 만인데요. 이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예포 21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베이징 도착 당시에도 중국 과학기술부장, 우리나라 장관급 인사가 이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네, 두 정상이 교환한 선물에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어떤 선물을 교환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내외에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상징성이 담긴 선물을 전했습니다. 먼저 시 주석에게는 민화 작품인 기린도와 전통 금박 공예품인 금박 용문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19세기 후반 그려진 기린도를 재현한 작품은 태평성대와 장수, 부귀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펑리안 여사에게는 전통 칠보 공예품인 타마 놀이개와 한국산 미용기기를 선물했습니다. 시 주석의 선물도 일정이 끝나는 대로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김혜경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도 따로 만났죠?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 영부인도 만나 친교를 다졌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만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는데요. 김 여사는 경주 에이펙 당시 펑리위안 여사가 못 와서 아쉽다며 오래전부터 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펑 여사는 감사하다며 2014년 시 주석과 방한 당시를 회상하며 친구를 잘 맞이하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깊은 인상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님의 골든 외교, 이번에도 이제 빛을 발하죠. 시진핑 주석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했는데 금박 용문, 그 용문 양의 이제 뭐 액자를 선물을 했다. 그래서 그 트럼프한테 이제 왕관을 선물해가지고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막 좋아 죽어가지고 황금 시계를, 황금 열쇠를 이재명 대통령님께 또 답례를 했는데 이번에는 용문을. 용은 우리가 이제 특별하잖아.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용은 곧 왕 아닙니까? 용이 황제잖아요. 근데 용문, 금으로 용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선물을 했어. 그래서 시진핑이 시황제인데, 이거는 트럼프에게 뭐 금관 선물한 것 이상의 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골든 외교로 시진핑과 또 트럼프의 그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드리는, 이거 참 우리 그 외교 라인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참 잘합니다. 우리 또 아부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지. 기분 좋게 뭐 선물 주는 게 이제 기분 좋으라고 그러고 선물 주는 거지. 야, 너 기분 나빠 임마. 뭐 이렇게 선물 주는 게 아니잖아. 동양에서는 이제 용이 왕인 거고 서양에서는 이제 금관이고. 그 용대라 이거지 뭐. 시진핑 용대세요.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트럼프 왕대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뭐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은 뭐 별 좀 기분이 나쁠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뭐 띄워주는데 능숙합니다. 능숙하고 또 김혜경 여사는 또 이 한복이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컨셉을 좀 잘 잡으신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 행사 있으실 때마다 이 김혜경 여사가 이제 키가 크시잖아요. 키가 크셔가지고 한복의 자태가 참 무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양장을 입으시는 것보다는 한복을 입으시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양장도 많이 종종 입고 했는데 이제 느끼신 거지. 주변에서 아마 그런 조언을 좀 하지 않았나 보여요. 그래서 한복을 오늘은 이제 중전마마 중전마마 의상을 입고 펑리위안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 펑리위안은 이제 그죠, 진짜 그 황제 부인이죠.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시진핑이 펑리위안 여사하고 아마 재혼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진핑은 이제 재혼이고 펑리위안은 이제
아마 초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물론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지. 집안이 이제 뭐 로얄 패밀리 수준의 그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가 시중신이라고, 시중신이라고 중국의 이제 그 혁명 1세대 뭐 그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집안은 이제 뭐 로얄 패밀리 수준의 유명한 집안이긴 한데 그 시중신이 이제 문화대혁명 때 하방을 당해요. 주자파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자파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자라는 거죠. 자본주의자로 몰려가지고 하방을 가가지고 저기 크게 고생을 합니다. 시진핑이 어렸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진짜 변방에서 개고생하면서 그 진짜 중국의 산골 마을을 뭐 천지개벽을 시켜서 그 진짜 밑바닥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온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이제 공통점이죠. 그래서 뭐 시진핑이 유명하긴 했지만은 그 펑리위안 여사를 만났을 때는 그닥 유명하진 않았어요. 유명한 집안이긴 하지만 이제 고위직은 아닐 때야. 근데 이제 펑리위안 여사는 그 뭐 비유를 하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국의 거의 이효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효리. 중국의 이효리다. 그래서 중국의 뭐 최고 스타 반열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물이 이제 시진핑하고 어떻게 맞선을 봐가지고 맞선에서 시진핑이 음악에 조예가 있다 이런데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김혜경 여사가 평리위안 여사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오랫동안 팬이었다 오래전부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김혜경 여사가 팬이 될 정도로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안 밀리는 것 같아 제 느낌적 느낌은 그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 평리위안은 그 슈퍼스타급 연예인인데 사실 뭐 김혜경 여사도 뭐 음악인 출신이죠. 피아니스트, 피아노 학과를 졸업하셨죠. 그래서 뭐 음악인이긴 하지만은 그 인지도 면에서는 크게 밀리는데 오늘 뭐 딱 둘이 있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오늘 뭐 중국 분들한테 떡국도 대접을 하고 진짜 김건희 시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전벽해죠. 상전벽해입니다. 영부인이 저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거듭 느끼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님도 참 일을 잘하시지만은 김혜경 여사도 외교 사절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참 잘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